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델이죠.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세이코, 모델은 유기마스 복각 SJ2093입니다. 이번 리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유기마스가 뭔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가? 시계의 빌드 퀄리티는 어느 정도인가? 바로 이전 세대 유기마스 초기 복각인 슬라 017과의 차이점, 대체 가능한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 그리고 한 명의 세이코 다이버 애호가로서 저의 생각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마린마스터, 터틀, 튜나, SKX, 사무라이, 몬스터, 스모, 이렇게 다양한 아이코닉 다이버워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이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꼭대기 층에는 유기마스라는 품명을 가진 다이버워치가 존재합니다. 유기마스는 세이코의 첫 번째 다이버워치입니다. 이 다이버워치는 오랜 기간 잠들어 있다가 2017년 바젤월드를 기점으로 처음 복각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다이버워치 애호가들에게 또 세이코 애호가들의 팬티를 젖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해요. 첨언하자면 유기마스의 디자인은 더 이전에 발매된 시계 역사상 첫 번째 다이버워치인 블랑팡의 50 패덤즈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다이버워치의 디자인을 그대로 꺼낼 생각이 없는 블랑팡과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온 세이코의 차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이 빈티지한 디자인의 다이버워치를 세이코의 디자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세이코의 유기마스 복각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복각인 슬라 017이 발표된 이후 세이코는 이 위대한 아이코닉 워치의 가치를 무분별하게 소비해 왔습니다. 거의 매년 단순 색깔놀이를 통해서 유기마스의 헤리티지를 낭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이코의 무분별한 한정판 장사에 질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복각 모델의 유난히 장작이 활활 타오르는 이유는 유기마스의 오리지널리티에 가장 가까웠던 슬라 017마저 잡아먹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롤로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요, Q 스킬, W 스킬, E 스킬로 통수의 통수를 때리다가 R 궁극기로 막타를 치며 우물로 보내버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 유기마스에 더 가까운 사이즈, 더 얇은 두께, 거기다 다운그레이드된 무브먼트와 비정상적인 가격은 애호가분들의 인내심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마도 빌드 퀄리티겠죠. 어렵습니다. 초대 다이버워치의 케이스를 그대로 복각한 시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케이스 윗면에 브러싱, 옆면에 폴리싱된 마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클릭감은 어떤 다이버워치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감각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565만원의 시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스와치 그룹의 미도나 라도 같은 브랜드들의 빌드 퀄리티가 꽤 준수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이버워치와 비교했을 때 대략 300만원 정도대의 시계와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리스의 65보다는 낮지만 라도의 캡틴 쿡보다는 월등히 낮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의 가격은 3,500달러, 현재 고환율로 45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세이코의 한국 리테일러 삼정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110만원 정도 추가되면서 한국의 리테일가는 565만원이 되었습니다. 삼정에서 시계 가격의 4분의 1 정도를 가져가게 되었는데 예전에 저였다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삼정을 욕했을 텐데 시계 가격의 4분의 1 정도라면 삼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했다고 생각해요. 600만원은 넘을 줄 알았거든요. 슬라 017을 포함한 이전 세대의 복각 모델들과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이즈와 두께 그리고 무브먼트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로 인한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나은 모델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오리지널 사이즈에 더 가까운 모델은 SJ2093입니다. 그런데 시계 자체의 밸런스는 슬라 017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블랙베이 58과 54를 바라봤을 때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블랙베이 54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다이얼과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블랙베이 58의 완벽한 밸런스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SJ2093도 마찬가지로 시계 사이즈, 베젤 사이즈, 다이얼 사이즈 간의 조합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브먼트의 성능적인 측면은 확실하게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세이코의 무브먼트는 9L, 8L, 6L, 4L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9L은 그랜드 세이코에서 사용하는 무브먼트이고 슬라 017은 8L, SJ2093에는 6L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와인딩 감각도 8L 무브먼트보다는 조금 아쉽게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두께입니다. 슬라 017의 두께는 14.5
14.1mm, SJE093의 두께는 12.5mm. 제가 슬라 017과 토라마스를 포함해서 이전 세대의 유기마스 복각을 방출하게 된 이유도 두께에 있습니다. 스킨다이버 케이스의 착용감은 정말 좋지 않아요. 하지만 단순히 두께가 두꺼운 것은 괜찮은데요. 슬라 017의 문제는 케이스백의 두께입니다. 케이스백이 정말 두껍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시계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높고 스트랩이 손목을 타이트하게 감싸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식 브레이슬릿은 쓰레기에 가깝고요. 그래서 손목 위에서 시계가 덜렁거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불편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단점은 시계를 오랜 기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케이스백의 두께를 드라마틱하게 많이 줄였기 때문에 착용감 측면에서는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이코가 여기서 실수를 하나 해버리는데 바로 러버 스트랩입니다. 이전 세대의 러버 스트랩은 굉장히 보들보들하면서 형태가 강하지 않아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줬습니다만 이번 러버 스트랩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퀄리티인 것처럼 보이나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서 손목을 감싸주지 못합니다. 필수적으로 서드파티 스트랩으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시계 자체의 밸런스와 무브먼트는 슬라 017, 오리지널리티와 착용감은 SJE093, 선택은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은 둘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죠. 제가 리뷰했던 시계 중에서 이것과 비슷한 가격대를 갖고 있는 시계 두 점을 가져와 봤습니다. 튜더 블랙베이 58과 54, 태그호이어의 아쿠아레이서 GMT. 이 두 가지 모델이 이 시계보다 40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이 두 모델의 케이스의 패시나 마감의 다채로움, 무브먼트, 사용자 경험, 이렇게 단편적인 요소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아도, 시계가 주는 전체적인 만듦새를 생각해보아도, 브랜드의 무게감을 생각해보아도 이 시계는 꽤 비싼 리테일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셋 중에 가장 완성도 있는 다이버워치는 단연코 블랙베이 58이고 가장 럭셔리한 다이버워치는 아쿠아레이서 GMT. 하나를 준다면 저는 유기마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이코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워치메이킹의 수준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자는 2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던 몬스터나 SKX를 회상하시면서 지금 세이코 가격 미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 시절의 서브마리너 가격은 500만원, 시마스터의 가격은 300만원이었습니다. 럭셔리한 다이버워치를 만드는 브랜드인가라고 여쭤보신다면 당연히 NO라고 대답하겠지만 매력적인 다이버워치를 만드는 브랜드인가라고 여쭤보신다면 망설임 없이 YES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다이버워치의 정의가 다 다를 텐데 브랜드, 화려함, 무브먼트 전부 핵심적인 요소지만 저는 헤리티지와 사용자 경험 이 두 가지를 최우선시하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의 경험을 녹여온 아이코닉 워치의 존재, 수많은 사람들의 손목에 오르내리면서 세이코는 조금씩 좋은 다이버워치 메이커로서 진화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존하는 그 어떤 시계의 브랜드보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다이버워치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시계를 잘 만드는 능력 하나만 가지고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보고 세이코는 이 측면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코 역시 스스로 이 방면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헤리티지에 일반적인 애호가분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리테일가를 부여하고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현재 세이코의 가장 큰 문제점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이코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코닉 다이버워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스펙스라는 스포츠 라인을 만들어내면서 이 모든 아이코닉 워치들을 통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계 브랜드들은 이런 매력적인 다이버워치가 단 하나도 없어서 과거도 뒤져보고 창고도 뒤져보고 카피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데 세이코는 이 위대한 보물들의 색깔과 흔적들을 지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유기마스처럼 추후에 프로스펙스 마크가 달리지 않은 SKX007이나 마린마스터를 정신나간 가격으로 복각하면서 애호가들의 지갑을 털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것보다 현재 아이코닉 워치의 헤리티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운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아이코닉을 바라보는 오메가와 롤렉스의 스탠스는 서로 달랐습니다. 과거의 오메가는 스피드마스터라는 시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코닉 워치를 중심에 두고 수많은 한정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럴 때마다 스피드마스터의 본질적인 가치는 점점 추락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애호가들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스피드마스터 일반판에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롤렉스는 한정판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코닉 워치 하나하나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전개해 왔어요. 많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과거의 헤리티지를 상처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요. 현재 오메가는 롤렉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지만 세이코는 과거의 오메가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